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너는 방송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월요일 방송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갭상승 출발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0.8%가량 상승하는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3만 원 선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장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2차 전지주들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장 또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모습인데 현대차가 지금 현재 4.5% 정도 상승하면서 모처럼 이렇게 반등세를 좀 계속해서 지속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이외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은 강합니다. 파마리서치가 5% 가까이 상승, 그리고 휴재율도 4%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또 2차 전지주들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좀 지수도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신정부 출범에 의해서 또 정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도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 좋은데 일단은 정부 및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지역화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 상승 중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정해질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5,000피를 달성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증권 관련주들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지고 있고 지주사 관련주들도 강합니다. 이번 주 내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현물 ETF, 가상화폐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속에 스테이블 코인, STO,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AI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이재명 정부 대표적인 공약 수혜주로서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장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또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한다라는 기대감 속에 창투사도 강하고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도 섹터가 됐죠.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 10기를 새롭게 건설한다라는 이런 소식도 들려왔고 우리나라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오늘장 원전주들의 강세 흐름을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3,000피는 멀지 않은 것 같고 정말 5,000피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강세장에 대응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죠, 여러분들. 네. 아니, 한 달 동안 그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50분 동안 교육했는데 꼭 우리가 방송 출연 안 할 때만 2차 전지 상승하고 꼭 제가 5일 만에 왔는데도 2차 전지만 떨어지고 있네요. 아쉬워요. 아무래도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네. 하나님하고 우리 부처님께서 네. 2차 전지 떨어진 데마다 네가 가가지고 방송하라 이거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의 임무가 되었어요. 아, 이게 참 이상한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말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일주일에 방송 월, 수, 금이 우리 방송인데 이 중에서 화요일 날 그다음에 목요일 날 2차 전지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밤날이니까. 저희 방송 월, 화, 금이에요. 아, 월화 금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이에요. 약간 좀 시장이 반등장에서 좋긴 좋습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만 떨어지고 있죠. 2차 전지만 더위 먹었어요. 에, 더위 먹은 수준이 아니고 거의 2차 전지 누웠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근데 저는 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차 전지가 무너진 이유가 머스크하고 트럼프 때문에 싸워가지고 2차 전지가 무너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다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 한 10분 정도만 오늘 주요 종목들이나 이 무형주 쪽 라인에 좀 왜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 자, 우선 우리 종목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오, 여러분들 드디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국내에서는 언론에서는 뉴스가 안 나왔어요. 이 삼성의 HBM4 있잖아요. 네. HBM4하고 HBM3 이 부분이 아직 찌아씨가 나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HBM 부분이 지금 코어 테스트가 못해도 하반기에 될 수가 있다는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BM4 제품이요? 네. 네. 원래 하반기였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하반기에 HBM4가 인증이 될 수가 있다. 콜 테스트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하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율만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HBM 부분 이 부분으로 소재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는 두 번째고요. 지금 네. 환율이 1,340원 아니면 1,350원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와우. 1,350원에서 1,340원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6만 전자가 돌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번에 7만에 대해서 목표가를 1차로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직 삼성은 제가 또 하반기까지 또 더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일부 반도체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꼭 꾸준히 갖고 가셔도 되고요. 네. 처음에 이거는 장기 투자로 가는 거니까 단기 현식으로 가는 것보다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은 꼭 삼성전자는 늘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쪽을 올려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 또 하나의 슈퍼스타가 나타났죠. 그게 어디냐? 카카오 그룹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카카오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이 카카오가 옛날 윤 대통령 정부일 때는 좀 그렇게 부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민주당 이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때하고 약간 좀 카카오가 주가 차트가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지금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드님 꼭 카카오 지금 매매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물론 지주사 PBR 이 부분까지 3법 개정까지 해가지고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PBR 말 그대로 뭡니까? 임대업 지주회사입니다. 그렇죠? PBR 임대업 지주회사, 그다음에 증권주 코스피 5층에 대한 수혜 기대감, 이 증권주 해가지고 코스피 쪽 이쪽에 라인이 다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즉 PBR나 증권주나 보험주 이게 다 코스피 쪽이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투심이 지금 현재 완화되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는 2,830에서 50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우. 하지만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PBR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던 게 PBR이었는데 이 PBR하고 오늘 현재 자동차 관련주도 올라가고 맞아요.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 작년에 그거 기억하십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 쪽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오늘서야 약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 현대차는 주주환원 정책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주가는 상승이 되고 있고 반도체도 상승이 되고 있고 대부분 기술주하고 PBR 이 부분 임대형까지 다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2차 전지나 떨어지냐고. 그렇죠? 원래는 어느 날은 PBR이 올라가고 어느 날은 또 뭐 기술주 반도체 2차 전지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은 참 2차 전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NNF 쪽에 악재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분을 골드만사스가 리포트를 내면서 NNF가 2차 전지 전체를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유 저번 주에 조금 반등하는 것 같더니만 또 내려가네. 그건 약간 좀 이런 부분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2차 전지의 찐바닥은 5월 27일입니다. 자, 5월 27일 날
그 찐바닥에서 지금 2차전지 그룹주들이 다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약간 좀 조정이 나오다가 또 말아 올리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2차전지에 대해서 잠시 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만 좀 풀이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2% 가까이 갭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 상승은 상승이지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상승 흐름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우량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좀 부진한 탓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우량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여전히 강한 증권사 지주사들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들이죠.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좀 모처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정말 이제 바닥을 잡은 것인지 반등 흐름이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 제품이죠. 지금 현재 상용화된 제품은 HBM3 제품인데 이 제품의 차세대 제품이 드디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들, 약간의 소문이 좀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고 하반기에 이 부분 통과된다라는 기대감 더해서 환율 하락의 수혜까지도 삼성전자가 톡톡히 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2개월 만에 주가 6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 수혜주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 강한데 카카오페이도 이에 따라서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 지주사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증권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를 부양하겠다라는 정책 기대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동안 너무나도 악재가 많이 반영이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반등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주만 이렇게 유독 약한 것인지 저희가 여러분들께 한 3주 전부터 2차 전지주 이제는 악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6월 달에는 바닥을 진짜로 잡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전문가님 저는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네. 목요일은 이제 저희 아이하고 좀 놀다가 이제 좀 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저희 근처에 있는 전문가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아이고 부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테슬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고 있는데 왜 그 시간에 난리를 칩니까? 이 전문가님 하니까 아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전문가님 빨리 지금 저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십시오. 막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테슬라 주가를 한번 봤어요. 그때만 해도 한 5% 정도 빠지고 있었어요. 아, 그때가 일론 머스크의 1차 공격이었어요. 네. 역겨운 추잡한 것이하고 계속 비판을 했었죠. 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테슬라가 어느 정도 5%에서 조금 4% 정도 말아 올리다가 갑자기 트럼프 투 소셔스에 이게 올라옵니다. 일론과 좋은 관계였지만 이젠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 아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갑자기 6% 빠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2차 공격이 시작되면서 내 지원이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했을 것. 와. 이렇게 나오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8% 정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반격이 2차가 있었습니다. 돈을 전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년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거. 즉 스페이스 X하고 S.AI 이 자율주행 부분은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유치한 그 부분을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때 피니시가 생깁니다. 피니시가 갑자기 생겨요. 피니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필살기예요. 필살기. 네. 자, 이 장면은 전체적인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뿅! 필살기가 뭐였어요? 건드면 안 되는 거 건든 거예요. 어. 일론 머스크의 3차 공격이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탄핵 과정에 대해서 오케이 답글을 거어놨던 거죠. 앱스타인 파일이 뭐죠? 이 앱스타인 부분이 옛날 좀 안 좋은 부분이에요. 이게 정치 리스크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방송상을 말씀 못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의 3차 공격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와. 그 하에 테슬라 주가가 14% 정도가 빠졌던 거죠. 돌아올 수 그게- 없는 강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저한테는 좀 괜찮았습니다. 왜? 금요일날 테슬라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14% 정도 빠졌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생각했던 2차 전지가 테슬라 때문에 무조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보다 음. 그동안 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AI 관련 예, 스타트업입니다. 예. XAI.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하고 이 스페이스 A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던 거거든요. 사실 이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스페이스 X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갔던 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계약이 파기가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따라서 테슬라가 14%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저 부분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4월달에 40% 올라갔는데도 2차 전지는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리스크 그때는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빠졌던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는 테슬라가 빠지고 하다가 금요일날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화해를 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또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영향을 줬다?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PBR도 올라가고 있고 증권주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카카오페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현대, 기아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배터리 관련주들은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의문을 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왜 2차 전지만 빠지고 있냐? 네. 이 부분이 정말 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날은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 전지만 올라가는 일이 또 있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일단 그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요. 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 방송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종목을 콕 집어드리는 그런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고 네. 뭐 솔직히 맘만 먹으면 쉽게 원전주 그냥 사면 돼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5%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죠? 미래의 진양이 되는 이 친환경적인 부분이 나중에 기축이 되는 2차 전지가 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방송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송이 더 낫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우선 이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2차 전지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현재 NNF가 고드만 락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죠. 골드만 자, 삭스. 고드만 삭스예요. 제가 볼 때는 약스 같은데요. 어. 자, 여러분들 네네. N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왜 갑자기 매도 의견을 냈을까요? 자, 일단 NNF가 그동안 5월 27일 이후에 2차 전지 중에서는 NNF가 제일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NNF가 지금 어느 정도냐? 지금 NNF가 오늘 최저가로는 네. 지금 현재 13%까지 빠졌고요. 와. 그 다음에 현재 59,000원에 10.39 정도로 지금 보합 중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선 저쪽 부분이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NNF 왜 고드만 락스가 NNF를 왜 그렇게 평가를 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NNF가 제일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재무 가지고 따질 수가 있어요. 저한테 재무,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 뭐 이런 부분으로 저한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NF를 우리가 27일부터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상승한 게 또 NNF였죠. 근데 여기서 사실 2차 전지 중에서 실적이 제일 괜찮은 종목들이 뭐 TCST나 이런 종목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NNF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NNF 같은 경우는 현재 부채 비율이 365%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과거 12요 전환 청구액을 빌린 돈이 거의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그게 제3의 사채업자 이 비풋이라고 하죠. 비풋 옵션에 대해서 돈을 1,000억을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주가로 주기로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은 또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 현금이 지금 이 기사들마다 다 틀리고 있는데 이 현금은 지금 NNF가 3천억 정도는 현금을 확보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3천억 확보를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NNF가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 3천억을 전화청구에게 갚느냐 아니면은 NNFP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느냐, 부채도 많은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된 거고, 이 고드만사스는 일주일 전부터, 이 2달 전부터 NNF의 부채 비율이 나왔던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매도 의견을 낸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안호 선생님,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뭐죠? NNF가 그동안 고드만삭스가 NNF로 그동안 순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순매수를 했던 거예요. 왜 사놓고 그렇게 매도 의견을 냈어요? 사놓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사실 공매도 칼퇴하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유,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주가 하락됐다고 해서 그거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드만사스에서 지금 매수를 해왔다가 갑자기 던지고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건 NNF 지금 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또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4만 주, 5만 주 던졌다가 지금 현재 기관들하고 프로그램 매매요 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즉 그나마 기대감이 또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았거든.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재무나 이게 안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2차 전지가 실적이 나온 날에 주가가 폭락이 돼버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오히려 적자보다는 추후 적자가 개선이 될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주가가 오늘 내렸다, 오늘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NNF 여러분들 공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NNF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풍문 또는 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 공시 쪽에 풍문 또는 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 3천억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환 청구액을 갚을 것이냐 사채업자들한테 이 두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 부합시성인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NNF 같은 경우는 이 현재 3천억에는 현금은 어차피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환 청구 예전에 비프 옵션에 따라서 사채건들한테 돈을 갚는다 하면은 이 부분이 부합시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현금 흐름이 있는 회사인데 현금 흐름이 없는 회사처럼 계속 부채 비율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NNF 주가가 빠지는 거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재무나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NNF가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앞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고드만사스가 4만까지 얘기했는데 뭐 고드만사스가 4만까지 얘기한다고 해서 4만까지 가고 고드만사스가 삼성이 뭐 3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3만 원까지 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주일 전, 2주 전만 해도 국민증권에서 NNF의 너무 과매도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주가는 어차피 환경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NNF는 또다시 추가적인 설명은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10%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골드만삭스에서 LNF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원인데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잡았다라고 해요. 일단은 재무 건전성을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LNF의 부채 비율이 2026년에 376%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따라서 전문가님은 이 부분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은 LNF를 순매수 중이다.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님 잠시 후에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하려다가 멈췄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NNF가 저렇게 13% 정도까지 빠지다가 지금 10.53, 10.93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장이 끝나려면 한 3시간이 남았습니다. 8%든 7%든 어느 정도 좀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말아 올리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네. 지금 현재 다른 종목도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NNF가 저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네. 상법 개정이 되면은 즉 주주 환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죠.
이 PBI라는 게 임대업, 그다음에 지주사 애들이 종목들이 상승해 하는 종목들인데 이 에코그룹 같은 경우도 지주사거든요. 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 에코그룹도 지금 계열사가 3개나 있어요.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머티, 뭐 에코프로 HATN 이렇게 지주사가 4개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에코그룹이라는 게 상법 개정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수익 기대감으로 얘네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단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죠.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저가에서 지금 현재 시가로 어느 정도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어느 정도 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것보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보셔야 하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정도 2% 정도 하락이 되다가 조금씩 말아 올리면서 1%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과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호 관세만 좀 어느 정도 풀리면 됩니다. 네. 이 상호 관세만 좀 어느 정도 풀리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중국의 BRD가 약간 좀 미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시장 상황에서 NNF가 주는 영향으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NNF가 지금 저가에서 말아 올리면서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저가에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말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NNF가 만약에 지금 현재 10.53에서 10% 정도로 빠진다고 10% 정도로 말아 올린다고 하면은 이 에코프로 BM도 부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도 부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며칠이죠? 오늘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이죠. 네. 6월 9일 날짜로는 NNF의 낙폭, 그다음에 NNF의 상승 축소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이 말아 올리느냐, 말아 올리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 장면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이러한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그리고 NNF가 지금 현재 이 조기 천억이 하는 자금은 어느 정도 갚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차피 오늘 8%를 내어주더라도 다음에 몇십 프로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너 2차 전지 바닥이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2차 전지 뭐 해가지고 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전지와 바닥이 하는 거는 7월 달부터입니다. 7월 달부터 IRA가 어찌됐든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는 싫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싫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은 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2차 전지, NNF를 중심으로 왜 2차 전지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주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왜 이 IRA 수정 법안 좋다는데 일론 머스크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되게 잘못한 거예요. IRA가 폐지가 될 수가 있다 할 때 테슬라가 제일 큰 수혜주하고 언론들이 떠들었어요. 오,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통신망 통해서도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창사한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찬성한 적이 없다. 창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통과되는 부분이 7월 달에 통과되는 부분이 AMPC 즉 바이든 시대 때보다 1년 더 단축이 돼서 기업 보조금 31년까지 그냥 다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AMPC 요즘 BRD가 좀 앵꼬예요. 앵콜. BRD가 앵꼬입니다. 네. BRD가 요즘 앵꼬다 보니까 여기에 보조금까지 못 받으면 BRD의 실적 악화가 나오면서 한국 배터리가 반세 이익을 볼 수가 있다 하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7월 때 2차 전지에 반등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왜 머스크는 이걸 마음에 왜 안 들어하느냐?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우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즉 크레딧 100% 보조금 크레딧은 다 주는 겁니다. 바이든은 29년까지만 준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28년까지 다 준다고 했고요. 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레딧 100% 보조금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지만 기업 보조금은 바이든은 33년이고 트럼프는 32년까지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소비자입니다. 네. 소비자. 이 부분은 소비자고 그리고 이 부분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밑에 AMPC 보이죠, 여러분들? 네.
한국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AMPC는 호재인 거예요. 근데 머스크한테는 맨 위에 보시면 크레딧 100% 보조금은 바이든 대통령은 29년까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28년까지인데 단 1년 차이라고 하더라도 머스크한테는 더 안 좋은 거죠. 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2차전지 이 전기 자동차의 부품을 제공하면서 보조금은 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된다고 하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 회의부로 해가지고 트럼프의 모든 이 역할을 다 해줬는데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한다? 그렇다고 하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외면하고 정부의 정치 때문에 이 부분은 축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명분이 돼버린 거예요. 머스크한테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 중국의 부품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50만 원에 팔 걸 45만 원에 팔아서 마진이라도 더 남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 부품이 싸니까요. 그러면 머스크는 현재 이런 상황은 좀 불만인 거예요. 보조금 삭감 등 기술 혁신 부분의 지원은 줄이고 전체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머스크가 시도하는 거는 미래의 기술이 있는 부분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키운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는 기업 보조금은 문제가 없는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가 되니까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안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두 번째가 이번에 7월달에 통과된 AMPC의 중국의 부품 부분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보조금을 또 못 받게 된다. 그렇죠. 보조금도 못 받지, 소비자 보조금도 못 받지 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판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머스크는 IRA에 대해서 찬성을 한 적이 없다, 과거에. 근데 우리나라 이 기업이분들만 좀 난리를 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셨기로는 이 IRA의 개정 법안에 따르면 테슬라가 수혜를 보고 우리나라 뭐 배터리 기업들은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 기업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왜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을 싫어하느냐. 일단은 테슬라 차량 사면은 소비자들한테 원래 해주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축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겠고 하나 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국산 부품을 좀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 보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 IRA 법안이 최근에 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 완전히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일단 7월 14일 이전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뭐 인신 공격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둘이 유치해요.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2차 전지주는 뭐 걱정은 없다라는 거 확실하죠? 네, 전문가님? 저는 걱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래도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우리 2차 전지주들도 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뭐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반등했습니까? 전혀 상관없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부분에서 테슬라는 정치적 목적으로만 떨어진 거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좀 영향은 줄 수는 있어도 이 정도까지 오늘 2차 전지가 빠질 이유는 아니하는 거죠. 그거 왜 여러분들. 빠지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NNF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NNF 쪽으로만 단독적으로 10% 정도 빠지다 보니까 모든 2차 전지도 같이 빠지는 거고요. 네. 이 에코그룹, 그다음에 포스코그룹, NNF,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중에서 하나만 좀 반등이 되더라도 같이 말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NNF의 중심만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NNF 아이고 부채도 많고 아이고 저 이제 끝난 종목이네. 아유 이제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네. 뭐 물론 여러분들 입장이 다 이해합니다. 뭐 부채 비율이 저 정도니까 주가가 저렇게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좋은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NNF의 22년도 차트 한번 연도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22년도 차트. 자, 23년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원래 NNF는 22년도 연도별로 보시면은 NNF 같은 경우는 그때 22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좀 조급하게 잊지 마세요. 지금 바닥이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NNF를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올리느냐. 네. 이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게 좋더라, NFP가 좋더라, 뭐 이것도 다 좋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장의 환경이 잡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네, 주요 배터리 공약.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배터리 공약을 좀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뭐 초교차 기술 확보, 국내 생산, 뭐 배터리 삼각 배트, ESS 보조금 확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유석. 솔직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 가져오셨어요? 아니. 이 부분은 좀 설명하면서 네.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2차 전지는 산업 육성을 제대로 원래 해야 할 걸 하는 것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여기서 제가 중간에 체크할 부분이 배터리 삼각 배트입니다. 삼각 벨트가 뭐죠? 자, 이 삼각 배트가 이 삼각 중심으로 인해서 배터리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가 뭐고 왜 NNF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전체 화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제가 정리해서 갖고 온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 한번 전체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K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전방위 지원을 예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터리 산업 지원은 공약을 발표를 했고 여기서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 재충전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통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판 AMPC죠. 기업에다가 뭐 보조금 같은 걸 주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벤치마크. 네. 즉 벤치마크가 뭡니까? 기업의 메이커를 달아주는 게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기업으로 벤치마크를 달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벤치마크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짬내서 얘기하자면 TCCT도 벤치마크를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 충청도, 영남도, 호남권 배터리와 삼각 배트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뭐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삼각 배트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설명한 건 삼각 배트입니다. 네. 그럼 이 삼각 배트 안에서 어떻게 2차 전지를 견인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 벨트가 뭐예요? 지금 다음 방송 부동산 방송 아닌가요? 그렇죠? 다음 제가 방송 부동산 방송인데 처음으로 지도를 좀 띄워드리고 우리는 있어요. 부동산을 보이면서 수혜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삼각 배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세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종이 여기 있네요. 네, 세종이 저기 있죠. 네. 세종시 관련주가 뭐가 있습니까? 세종시 뭐 수도 이전 관련주요? 네, 어떤 게 있죠? 계룡건설이 있었죠. 계룡건설. 계룡건설이 있었고 푸른파스터가 있었죠. 오. 이 세종에서. 근데 왜 세종에서 계룡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였을까요? 이 세종시에서. 왜냐? 이쪽에 계룡건설이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룡면이 보이네요. 계룡면이 있구나, 여기에. 계룡산이 있고요. 계룡산이 있고. 그러니까 계룡건설이 여기 있으니까 네. 주가가 올라간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멀리 좀 당겨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시 멀리. 자, 다시 한번 멀리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종시를 잠깐 봤어요. 자, 세종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대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선거 방송 하는 것 같아요. 네, 대구. 선거 방송하는 것 같네요. 대구로 왔어요. 이거 하필이면 또 빨간색이네.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빨간색 입은 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대구 쪽에 달성구, 성주구, 칠곡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가 영남 쪽하고 이어져가 있죠. 그리고 이 대구 밑에 보시면은 울산이 있네요. 울산이 있고 그다음에 포항이 어딨냐? 포항 여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대구, 영천, 포항시 그다음에 경주시부터 울산 관련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영남권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대구 지역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터리 삼각 배터리를 조성한다는 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용건설, 네. 이 개용건설 부분이 세종시에서 수혜주가 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삼각 배터리 조성 시에는 어디가 수혜가 될까요? 어? 대구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아, 대구에 있는 기업들 그 왜 맛집을 왜 올라요? 자동으로 떠버렸어요. 자, 아나운서님 그거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이요? 검색 네. 검색은 안 된답니다. 네, 너무 자,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대구 쪽에 네. 대구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대구 관련사 쪽에 대구 저희가 쪽에 지도를 쓰는 게 처음이라. 대구 쪽에 응. NNF 회사가 오, 있습니다. 대구 LNF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네이버 N사이트에다가 대구 NNF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NNF 검색하시면 대구 달성구 쪽인가 그쪽에 NNF 공장이 있어요. 오, 정말요? 여기 있군요. 그리고 이 대구 쪽에 어느 회사가 있냐? 대구 쪽에 검색해 보시려고요, 전문가님.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또 2차 전지 뭐 기업이 있나 봐요. 대구 쪽에 보자. 대구 쪽에 NNF가 있고요. LNF가 또 NNF가 있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 쪽이. 그러면 LG화학. 대구 쪽에 수혜주는 삼가리한다. 죄송합니다. 삼각벨트? 엊그제 삼가리 그 삼겹살집 갔다 와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이 삼각 조선벨트 쪽에 NNF하고 오. 그다음에 삼성 SDI, LG화학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소재 장비 쪽입니다. 연남권, 호남권 쪽이니까. 자, 그리고 이 대구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구미 어딨냐? 구미. 우리 저기 구미. 어쨌든 구미에 뭐가 있어요? 구미에 또 있어요. 이 구미 쪽에서는 또 에코프로그램하고 포스코퓨처엠하고 그다음에 오. 벤치마킹 같은 TCT 있습니다. 오, TCC 스트리. 즉 포항하고 구미 쪽하고 합쳐진 구미에. 게 에코프로그램하고 포스코그룹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충북 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 갑시다. 부동산 그 아저씨들하고 정관 이제 합쳐야겠는데? 확대 축소는 안 하기로 해요. 그래요. 자, 네. 이 부산 쪽 있잖아요, 여러분들. 충북 가자면서. 충북. 충북이구나. 죄송합니다. 충북이 어디 있어요? 부산부터 충북이 어디 있어요? 충북이 머무르는 게 대충 자, 여기 여러분들, 충청남도 좀 충청남도 쪽이에요. 여기 충청북도 여기. 충청북도 쪽에 네. 천안 쪽에 LG 엔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엔캠,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배터리 삼각지는 대구 쪽으로는 NNF, 삼성 SDI, LG화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종시 수혜주가 개용건설에 나온 것처럼 이것도 2차 전지가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터리 정책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우. 그리고 그게 대구 지역이다. 즉 이재명 쪽은 민주당 쪽은 대구 쪽이 텃밭 지역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쪽이 텃밭 지역이 대구 지역이죠.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삼각지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려면 대구 쪽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죠. 거기서 어느 정도 민심은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 쪽에서 NNF,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그룹이 있지만 여기서 호가창 얇은 애들이 상승하겠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NNF죠. LNF. 왜냐하면 삼성 SDI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무겁잖아요. 무겁지만 NNF는 대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서 개용건설 반등한 것처럼 이 NNF도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구미 포항 쪽에 대구 쪽 밑에 보면은 이 연남권 밑에 보시면은 구미 쪽은 에코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미 포항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같이 움직인다. 즉 에코프로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패밀리들이 움직이면은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삼각지, 이 삼각지 지역으로 뭐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 충청북도 여기서 이게 펜이 되나요? 자, 충청북도, 그다음에 대구, 포항 여기까지 쭉 배터리 삼각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PPT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그 부분에 있어요. 지역별로 여기에 있네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대구 쪽에서는 NNF, 삼성, SDI, LG화학.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삼각 배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얇은 건 대구에서는 NNF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삼각 배터리? 네. 뭐 삼각 배터리하고 얘기하죠. 뭐. 네. 근데 구미포항 쪽에서는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2차 전지 IRA 세액공제 대표 정책 수혜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상승이 되는 거고 거기에 벤치마킹으로 돼 있는 기업들이 상승될 것이다. 즉 이제는 2차 전지에 플러스 앞으로 벤치마킹 관련주들이 폭등할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CCT 포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TCCT. 자, 포스코그룹하고 에코프로그룹도 포항에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충북 쪽은 소재 장비 양극재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엔캠, 코스모신 소재가 이 배터리 삼각배터로 인해 가지고 정책 수혜주가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비님 죄송한데 이 화면 좀 전체 화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게 배터리 삼각배터리 설명해드렸는데 대구 쪽에서는 호가창이 얇은 게 뭐죠? LNF, 그쵸? 구미 포항 쪽에서는 호가창이 얇은 게 뭐죠? TCC 스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에코그룹입니다. 에코프로. 에코그룹은 더 이상 옛날처럼 무거운 종목이 아니에요. 아,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무겁죠. 네. 그렇죠? 충북 쪽은 더 얇은 게 뭐죠? 엔캠하고 엔코그룹입니다. 코스모 신소재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중요한 건 대구, 구미, 포항 그다음에 충북 쪽에 있는 이 배터리 삼각 배터가 네. 2차 전지 시가총액을 책임지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터리 삼각 배터 정책 수혜주로 옛날에 세종시 임대 수혜주가 나온 것처럼 그 관련주 첫 번째가 상승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은 이 대구, 구미, 포항, 충북 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시가총액을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움직인다고 하면은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없던 호재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면은 2차 전지가 뭐 시적 부분도 문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상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테마주가 올라야겠죠. 2차 전지를. 네. 그렇죠? 뭐 2차 전지를 테마주로 올려도 아이 시적은 아주 안 좋은데 주가만 올리면 뭐하냐? 그래도 주가는 올려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테마성으로도 올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가 앞으로는 관세 리스크는 두화 중이고 환율도 하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도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상호 관세도 7월달에 풀릴 거고 그 7월달에 IRA도 3법 개정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빠지고 있으니까 약간 좀 아쉬울 거예요. 더 아쉬운 거는 시장이 모든 건 다 상승이 되고 있는데 빠지고 있으니까 더 아쉬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삼각배트 그 삼각배트 그 장면으로 우리는 올리면 됩니다. 이걸 올리면 돼요. 네. 여러분들 이걸 올리면 되고요. 네. 이 대구 지역 쪽에서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 건 NLF입니다. 부채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부채 부분에 따라가지고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예전에 우리가 부채 비율이 있다고 해도 어떤 종목은 특정 종목이 되면은 몇백 프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몇백 프로 올라간다고 해서 NNF 지금 매수할까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내 종목이 올라갔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터리 삼각배터 수혜주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고 내일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또 27일, 5월 27일이 최저점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 이후에 2차 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몇 프로씩 상승했는지 그걸 방송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잠시 눌리더라도 호재는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별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장에 2차 전지주들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골드만삭스의 LNF 매도 의견 때문이 큰데 이 부분도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일단은 뭐 언제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부채 비율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제 영남권에 있는 기업들 대구, 구미, 포항에 있는 LNF, 에코프로 그룹, TCC 스틸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충북 지역에 있는 역시나 에코프로 BM과 엔캠,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 앞으로는 어떤 정책 테마성으로도 충분히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주들 주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는데 전문가님 잠깐 이제 우리 나는 솔로는 잠깐 쉬고 있나요? 아, 그 MC가 잠깐 빠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MC였는데 잠깐 중간에 자기 집안에서 같이 사는 와이프하고 좀 싸움이 나가지고 오늘 MC 못 나선다고 해가지고 내일 반등이 나오면은 한번 솔로 편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좀 도와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 삼각벨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쳐야 돼요, 전문가님.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